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예로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부터 엄청난 수도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더군요. 우리나라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모두 수리시설입니다. 물을 다스려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시설이죠. 리비아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아래 커다란 호수가 있다는 것이 사하라 사막과 다른 사막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 물을 끌어올려 사막을 농토로 만드는 일,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4월 제2단계 리비아 대수로공사 수주기업은 동아건설과 인도의 콘티넨탈사로 압축됐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인도의 콘티넨탈사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원석 회장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본사 회의실로 직행했다. 아니, 인도 컨티넨탈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장관급 인사 2명을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로비에 주력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로비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기술이 있는데. 인도 쪽에서 공사 가격을 거의 덤핑 수준으로 낮춘 모양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인도는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고요. 회장님,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그쪽 처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접촉해서 설득해야 할 부분은 설득해 봐야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2단계 공사를 놓고 한국의 동아건설과 인도의 콘티넨탈사가 사활을 건 수주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제1단계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소장님, 여기서부터 소금밭인데요. 아, 그렇네요. 여기서부터 한 5km 정도가 소금밭이군요. 공사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하라 사막의 소금밭. 동아건설 리비아 본부장을 지낸 정장덕 씨의 설명이다. 또 사막이라도 옛날에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바다였었고, 그 다음엔 초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막이 된 거거든요. 사하라 사막 전체가. 그러다 보면 중간에 소금밭도 많아요. 이제 그런 소금밭에다 파이프를 심을 때는 그만한 어떤 부식 방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부식 방지를 위한 골재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예. 소장님, 저기 예? 리비아 수로청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어쩐 일이십니까? 공사 진척 사항을 좀 보려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땅만 파놓고 왜 PCC 파이프를 매설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 예. 여기서부터는 5km 정도가 소금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수하게 제작한 관이라 하더라도 소금밭에 묻게 되면 빠르게 부식합니다.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재 작업부터 특수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골재비 추가가 많이 될 텐데요. 이곳 사하라 사막은 조금만 파도 암석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설되는 관은 직경이 1.6m인 것에서부터
최고 4m에 이르는 것까지 있습니다. 아, 예.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바쁜 마음은 아는데 믿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관 매설 작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리비아 수로청에서는 한국의 동아건설과 인도의 콘티넨탈사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 한국 기업은 PCC 파이프를 실은 차의 경우에 말입니다. 적재한 차는 시간당 30km, 적재하지 않은 차는 시간당 50km. 딱 이렇게 운행 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수관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동아건설이 계속 맡아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인도에 비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카다피 국가 원수께 그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국 리비아 정부는 2단계 대수로 공사 역시 동아건설에 맡기기로 결정한다. 리비아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 추진을 통해 익힌 경험이 절실히 필요했다. 1단계 공사에서 보여준 시공업체의 성실성과 높은 기술 수준을 통해 국민적 관심 사업을 앞당겨 성취하려는 지도자의 의지가 있었다. 기존의 1단계 공사용 관 생산 공장에서 관을 생산해 2단계 공사 구간까지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건설할 경우 새로운 내륙도로 약 1000km가 신설되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동아건설이 제2단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했던 1987년은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13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경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보면 먼저 획기적인 물가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거를 했지. 박영철 수사? 예. 박영철은 87년 5월 개각을 통해 401 경제수석 후임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2단계까지 수주를 했고, 이 87년은 국제 수주가 확실한 흑자잖아. 그렇습니다, 카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예, 카카. 5공화국에서는 획기적인 물가 안정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흑자 기조를 정착시켰으며 1인당 GNP를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안 알아주고 민주화다 뭐다 철에 난리야. 아무튼 계속해봐요. 예, 카카. 그리고 한 가지. 이 카카께서 유념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뭡니까? 지금 대기실에 그 민정당에서 온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런데 왜? 아마도 그 추곡 수매가 인상률 때문에 왔을 겁니다. 정부에서 한 7, 8% 정도면 적당하다 했지요? 예. 정부에서는 그런데 당에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표를 끌어모을 공약이 좀 필요하다. 그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 당에서 해달라는 거 이것저것 다 해주면 안 돼. 응?
잘못하면은 겨우 마련해놓은 경제 안정 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각하를 믿겠습니다. 경제가 먼저지, 에? 원인을 믿었어. 각하, 뭔 얘기를 하려고? 예? 아이고, 이 당에서 마음을 제대로 먹고 온 모양이네. 사람들은 노태우 후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29의 용단을 내리신 분은 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왜 그런 용단을 내리셨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목표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각하,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선거 공약을 뭐라고 내놨는 줄 아십니까? 4조 원에 이르는 농어촌 부채 완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 급의 경제 공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도 하겠네. 응? 이번 주곡 수매가 정부에서는 이 7에서 8%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것 갖고는 생색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한 몇 % 정도나 올리면 되나? 한 14% 정도는 올려야 확실합니다. 그게 너무 많지 않나? 각하, 어쨌든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새만금 간척 사업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또 몇몇 지방들에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문제, 서해안 고속도로, 고속전철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 좋아. 응,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겨우 잡아놓은 경제 안정이 흔들리지 않나? 어? 흑자 관리도 안 되는 시점에 그렇게 불을 붙여놓는다는 게, 나 그게 참, 응? 각하의 경제 지적이 무너질까 두려워 그러십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정권을 못 잡으면 각하의 경제 지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각하, 우리가 정권을 못 잡으면요, 각하의 경제 지적이 역사에 남고 못 남고가 아닙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겠지. 선거의 친미는 그렇겠지. 각하, 알았습니다. 선거에 필요하다면은 정부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이충무님. 예. 각하께서 주곡 수매가 인상률을 14%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고요? 예. 안 됩니다. 선거 앞두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면 인플레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다져놓은 경제안정 기반입니까? 제가 각하를 다시 만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각하께서 제가 하신 거를...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선거에서 지면 경제수석이 책임질 거요? 이 선거 지면 경제수석도 모가지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 얘기는 인플레 문제... 말끝마다 인플레 하는데 그거는요, 선거 이기고 나서 잡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다 나라 꼴이 끝장나게 생겼기에 하는 말입니다. 나라 꼴이 왜 끝장나요? 우리가 잡아서 제대로 하면 되지. 어쨌든 제5공화국 말에는 애써 잡아놓았던 경제 안정 기조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까지 말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흑자 경제로 돌아서면서 시중에는 돈이 흘러넘치는 데다 때맞춰 정치판이 개발 공약을 질러댔으니까 말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제가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